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예. 뭐 이거 계속 제가 매년 한 번씩 이상을 할 겁니다. 예, 계속 할 거고요. 오늘은요, 의외의 것입니다. 의외의 것. 예, 의외의 것이고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고구마 당연히 제로. 오늘은 조혈 모세포 기증 편안하게 나눕시다. 여러분 혹시 조혈 모세포가 뭔지 아십니까? 틀린 건 아니야. 세포 틀린 건 아니죠, 당연히. 조혈 모세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자, 그건 틀렸어요. 자, 그거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조혈모세포 보통 우리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요, 뼈 내부에 있는 골수의 주성분이요. 골수는 알아요, 여러분? 골수가 뭡니까? 자, 먼저 중요한 거, 골수 하면 뼈 속에 있는 액체 같죠. 근데 자 보세요, 이 숫자, 골과 뼈골자를 맞는데 숫자가요, 뼈골 숫자예요. 액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보세요. 뼈, 아마 대퇴골 같아요. 뼈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자른 게 아니라 길게 잘라서 켰어요. 켜보면 뼈 안에 이렇게 수렁수렁 구멍 있는 거 아시죠? 약간 구멍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뭐가 됩니까? 그치. 그 안에 액체가 차 있어요. 이렇게 액체 같은 게. 이게 골수입니다. 뼈 안에 있는 거. 근데 골수는요, 적색 골수와 황색 골수가 있어요. 이 적색 골수는 당연히 뻘건 거, 황색 골수는 누런 거예요. 자, 골수에서 뭘 합니까, 그러면? 혹시 아세요? 지탱해줘요. 자, 이게 뭡니까? 골수 요리예요. 소골수. 예. 이거를 오븐에 280도로 15분 정도 이렇게 익히면 정말 버터처럼 변한답니다. 버터처럼. 그래서 서양에서 매우 고급 요리예요. 우리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도. 윤활유까지 아니야. 나중에 알려줄게. 자, 이렇게 되게 맛있다고 해요. 근데 이 맛을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 뚜둥. 이게 뭡니까? 사골 있죠. 사골곰탕이 바로 골수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자, 사골 좀 끓여오신 분들, 처음 끓인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핏물 나죠? 그 핏물이 바로 적색 골수예요. 골수의 역할이 뭐냐면 간단하게 피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그때 뻘건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뻘건 부분. 이 뻘건 부분이 지금 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뽀얀 부분 있죠? 이 뽀얀 부분이 뭐냐면 이 적색 골수에서 피를 다 만들어내고 이제 더 이상 피를 만들지 않으면 누렇게 변해요. 그게 우리가 보는 이제 먹는 그 골수예요. 그리고 우린 또 알고 있지요. 감자탕. 감자탕은 돼지 골수탕이고요. 그리고 사골곰탕은 소 골수탕입니다. 이해되시죠? 3번까지 우려 먹을 수 있다며요? 네, 그게 골수입니다. 한국인들은 누구나 맛을 아는 그 맛. 우리 아는 그 맛이에요. 골수 맛. 맛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 소뼈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지 않고 세로로 잘라서 아까처럼 그렇게 잘라서 오븐에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사골곰탕의 엑기스를 퍼먹는 거니까. 그렇죠. 맛있겠죠. 아주 비싼 고급 요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버터 맛이 난대요. 소스로 많이 쓰는 소스로 빵에 찍어 먹거나 이렇게 다른데 소스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골수의 맛, 조혈 모세포의 맛을 알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 뼈 속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골수라 그래요. 그 골수 중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피를 만들어내는 것을 조혈모세포라고 합니다. 골수의 95%가 조혈모세포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외에 약간 액체 조금 있고 뭐 조금 있는데 그거 빼고 골수의 95.5%, 95%가 조혈 모세포라고. 거기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만든다고요. 즉 우리가 아는 그 맛이 바로 조혈 모세포의 맛입니다. 자, 피부에 딱 닿으시죠? 네. 자, 그래서 미성숙 백혈구 이상 증세, 즉 조혈 모세포가 백혈구를 만들어내는데 백혈구를 완전히 못 만들어내요. 미성숙하게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백혈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조혈 모세포 이상으로 발병합니다. 백혈병이. 이걸 골수암 혹은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백혈병 환자의 마지막 희망이 골수이식이었어요. 그쵸? 골수이식. 근데 요즘엔 골수이식이라고 하지 않고 조혈 모세포 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병 환자가 있잖아요. 뭐 항암돼 이것저것 해보고 약 먹고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희망이 강한 방사선을 쬐어서 내 몸에 있는 골수, 즉 조혈 모세포를 다 죽여요. 내 몸에 있는. 그리고 나랑 적합한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해요. 그러면 생존율이 놀랍게 증가합니다. 놀랍게 증가합니다. 자, 조혈 모세포 기증 및 이식 현황입니다. 이거는 이 모든 자료들은 2024년도 장기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낸 통계입니다. 즉 백혈병 환자들은 골수 이식이 다 필요하다면서요. 근데 얼만큼 되느냐? 먼저 조혈 모세포 골수 기증자 장기별 보면요. 1년에 약 1,500건 정도 기증 수술이 일어납니다. 조금씩 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면 이것도 기증 희망을 받겠죠. 우리 여러분 장기 기증이 다 희망을 했잖아요. 골수 이식, 정확히 조혈 모세포 이식 기증 희망자는 지금 현재 한 3, 40만 명 정도 된대요.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확률이 극악이에요. 확률이. 자, 그래서 어쨌든 한 해에 한 1,500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1,500건 중에서 남자가 2배 정도 많아요. 여자보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혈 모세포 기증자 관계 보면요. 이게 참 감사한데 이게 부모하고 나하고 일치할 확률이 5%예요. 기증 가능 확률이 5%예요. 형제지간에도 15에서 25%예요. 형제지간에도. 타인은요 2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보면 총 1,500건 중에 타인이 608건이에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40% 해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이 한 60%. 그 중에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한 30% 그리고 형제가 한 30% 이렇게 돼요. 타인이 40% 이상이에요. 꽤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조혈 모세포 이식하면 어떻게 잘 살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보세요. 5년 이상 생존율이 무려 50%예요. 되게 높은 겁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 1년 안에 무조건 죽어요. 암이니까. 그리고 항암 치료해보고 약 먹어보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면 이식을 하면 1년 생존율이 약 70%, 3년 생존율이 약 60%, 5년 이상 생존율이 50%예요. 그래서 조혈 모세포 골수 이식은요. 이 백혈병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리고 이걸 받잖아요. 그러면 처음 1년이 중요하대요. 1년 동안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때 보통 돌잔치를 한대요. 그 제2의 생일로 치고 이식 받은 날을 돌잔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혹시 골수 이식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 한 소리 좀 봤구나. 자, 그래서요. 근데 보세요. 이 조혈 모세포 기증 현황에서
내가 백혈병 걸렸어요. 그래서 골수를 받고 싶어. 그러면 보통 7년을 기다려요. 적합자가 안 나타나서. 7년을 기다리다 죽겠죠. 암 걸렸으니까. 그래서 백혈병 걸려가지고 무균실 들어가 있고, 아시죠? 무균실 같은데. 그렇게 버텨요. 7년을. 정말 그 어떤 장기식보다 되게 필요한 이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제 잘 아세요. 아까 한소리가 대답을 했는데 이 조혈 골수 이식 과정이 순탄치 않아요. 근데 우리 그걸 바꿔야 돼. 옛날에 그랬어요. 보세요. 사람을 옆으로 눕혀요. 혹은 뒤로 눕혀요. 그리고 주사기를 꺼내요. 주사기가 어마무시해요. 네, 이게 실제입니다. 약 2.5에서 4mm 두께. 주사기 바늘 두께가. 이거를 골반뼈를 뚫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뼈 안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으로 하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통 전신 마취랍니다. 전신 마취하고야 분 마취래요. 자, 여러분 2.5에서 4mm 바늘이면 우리 잘 아는 두유 있죠. 두유 빨대가 그거보다 조금 두꺼워요. 즉 두유 빨대 두께보다 약간 가는 바늘을 우리 골반뼈를 뚫어버서 그 안에 골수를 빼낸다고요. 이러니 안 하지. 안 하지. 이러니까 뼈를 뚫고 빼내야 되는데 진짜 우리 부모나 우리 자식이 아니면 안 하겠죠. 자, 근데 아까 봐봐요. 타인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많이 했잖아. 제가 오늘 인문학과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그 시험이에요. 이제는 골수 기증이 아니에요. 골수 기증은 말 그대로 이 무시무시한 바늘로 뼈를 뚫어서 골수를 쭉 뽑아내는 거잖아. 그 사고를. 그렇죠? 네. 그런데 자, 이제 현대과학은 발달하잖아요. 자, 1. 조혈, 이제는 골수 기증이 아니야. 조혈 모세포 기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혈 많이 하시죠. 헌혈하러 가실 때 나 조혈 모세포 기증도 할래요라고 하나만 더 체크하시고 사인만 하면 돼요. 되게 신청은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조혈 모세포 기증을 합니다. 방식이 헌혈로 바뀌었어요. 자, 그걸 설명할게요. 이제 자, 어종숙 집사님 헌혈 많이 하시죠. 근데 기증 안 돼요. 왜냐? 이건 만 40세 이하만 돼요. 즉 애정쌤 밑에만 돼요. 애정쌤부터 수민이까지 가능해요. 왜냐? 40대 이상은 골수가 싱싱하지 않아요. 아, 아깝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할 건 많아요. 이따 또 보여드릴게. 딱 정현 집사님께 어울리는 거 있어요. 예. 갖다 쓸 거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쓸 거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이렇게 헌혈할 때요. 한 장만 더 하시면 돼요. 나도 하겠다. 네. 예,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장을 더 써요. 사인해요. 간단해요. 간단해 써요. 써. 네. 그러면요. 코노스라고 아시죠, 여러분? 코노스. 한국장기관리원. 코노스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적합자 발생 시까지 대기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헌혈할 때 조금 더 5mm 더 뽑아서 그걸로 내 유전자를 검사해요. 검사한 다음에 적합한 환자가 나올 때까지 그냥 대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방송인 김나영 씨라는 분, 이분이 2만 분의 1의 기적을 뚫고 10년을 기다려서 기증을 했어요. 그게 이제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으면 어느 날 카톡 혹은 우편으로 옵니다. 적합자 발생이 했다고. 당신의 골수를 쭉 뽑아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시 한번 의사를 물어봐요.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네,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이때부터 할 게 좀 있어요. 일단 무료로 건강검진 해줍니다. 이게 약 150에서 200만 원짜리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생애 주기별로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죠? 그게 얼마짜리냐? 15에서 20만 원짜리예요.
우리 가서 받는 건강검진이. 근데 여기 가면 150에서 200만 원짜리를 무료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걸 이식을 해야 되니까 건강한지 무료로 싹 해주는 거예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주고, 이거 하다가 암 초기 발견돼서 수술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만 하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건강검진을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기증 서약을 해요. 본인은 상기 환자와 유전자가 일치하여 대가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증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사인을 해요. 그리고 싹 건강검진 싹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조혈 모세포 생장 촉진제 주사를 맞아요. 자, 택배 박스로 이게 집에 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근처에 암 가까운 병원 가가지고 주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한테 주사를 이렇게 놔줘요. 예방 주사처럼. 이 주사를 맞으면 내 안에 골수가, 조혈 모세포가 막 폭발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그럼 여러분 골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이거를 몇 번 맞고, 그리고 대학병원 1인실에 3일간 입원합니다. 또 한 번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호캉스라고 불러요. 호캉스. 호텔 말고 하스피스. 예. 그것도 대학병원. 아마 우리는 국제성모 같은 데 갈 것 같아요, 여기는. 1인실에 입원해서 또 검사하고 또 하고, 그리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이 코노스에서 담당 코디네이터가 와서 뭐 챙겨주고 간식 주고, 모든 실비, 검사 받으러 가는 거, 교통비 다 지급해주고, 또 특별히 이거는요 법에서 보장된 3일 유급 휴가입니다. 그래서 군바리들이 많이 합니다. 남자가 많은 이유가 그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이거 장기기증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상 표창 같은 걸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력서에 적을 수 있어.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김나영 씨가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조혈 모세포 기증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 여기 목 아래 쇄골하 대정맥에서 뽑아요. 왜냐? 이게 여자들은 여기 혈관이 가늘어요. 팔혈관이 가는 자는 여기다 꼽는 거예요. 쇄골하 여기다가. 근데 남자들은 팔에다 해요, 이렇게. 예, 이분도 현직 해군 장교예요. 그래서 지금 표창장 받고 이렇게 받아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는 조혈 모세포 기증을 하는 거지만, 장기 기증 일종이지만 실제 형식은 부분 헌혈입니다. 부분 헌혈. 피를 뽑아서 기계로 조혈 모세포만 걸러서 다시 넣어줘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부분 헌혈 해보신 분? 어제쯤에 해보셨죠? 부분 헌혈 해보셨죠? 그렇게. 그러니까 좀 시간은 오래 걸려요. 한 3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태블릿이나 핸드폰이 필요하답니다. 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많이 받아놓고, 네. 그러니까요.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면 이런 감사패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등등등등 장기 기증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력서에 한 줄 올라가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봉사 시간 몇 시간만 적어도 좋은데 장기 기증을 했으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만 40세 이하만 가능하고요. 애정생 원래 신청해야 돼. 신청이 40세 이하고요. 신청해 놓은 다음에 선생님이 50살 먹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쉽더라고요. 이거 일찍 알았으면 할 걸. 근데 이런 방식으로 바뀐 게 6년밖에 안 지났어요. 6년 전에는 다 뼈에서 골수를 쭉 뽑아갔는데 이제는 99%를 다 이렇게 해요. 99%를. 1%는 뭐냐? 내 가족에게 꼭 줘야 되는데 내가 라인이 잘 안 잡히는 거야. 내 뼈 뚫으세요. 그리고 그 정도. 그래서 한 해에 10건 정도 있다 그래요. 한 해에 10건 정도. 나머지 1,500건은 모두 다 이렇게 헌혈 방식으로. 예, 이 헌혈 방식이 아무래도 몸에 부담도 없고 금방 회복할 수 있고 또 부분 현일이니까. 그리고 또 나한테 조혈 모세포 생장 촉진제를 놔준다고 하니까. 네. 그치. 피가 많이 생기겠지.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건 보너스입니다. 어머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 소아 백혈병 환자들 다 이렇게 대머리 되잖아요. 이들에게 가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기증할 수 있어요. 자, 정혜원 집사님 가능하십니다. 머리카락. 그래서 25cm 이상을 잘라서, 예, 여기 이것도 기증 신청서가 있거든요. 한 장 쓰면 집으로 택배가 와요. 그럼 거기에 비닐봉지 다 있거든요. 머리를 묶어서 잘라서 보내면 거기서 그걸로 이제 이런 애들을 위해서 가발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머리가 긴 분들 뭐 파마해도 괜찮고 염색해도 괜찮아요. 25cm 이상은 잘라서 이렇게 기증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깝네. 예. 그래서 나이가 좀 40 이상이 되셔서 조혈모세포 못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시면 된다고요. 아, 이런 가슴이 아파요. 네. 자, 그래서 조혈모세포 기증은 우리에게 그냥 부분 헌혈이에요. 건강검진 무료로 해주고 3일간 입원하는, 쉴 수 있는, 그리고 월급도 다 나오는, 간식 많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 많이 신청하세요. 아주 추천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게 간단해졌잖아요, 이제. 그 되게 좋아졌잖아요. 3일간 회사를 쉬면서 월급이 나오는 건데 그냥 헌혈할 때 사인 하나 하면 된다고. 뭐라고? 일생에 한 번밖에 못해. 자, 그런데 이런 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이거 보세요. 대기자가 현재 6,50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요. 대기자가 이 조혈모습을 받을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 이런 게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내 피 뽑아가세요, 내 골수 뽑아가세요 해야 이들이 살아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평균 대기가 7년이라고요. 너무 길잖아. 너무 무균실해서 얼마나 돈 많이 쓰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조혈모세포 기증, 부분 헌혈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갖고 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기 보세요. 기타가 있죠. 기타. 보세요. 이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하는 사람들 보면 골수, 뭐 어쨌든 급성 골수, 백혈병, 뭐 백혈, 골수, 림프 등등등등등 다 뼈 혹은 피, 백혈 관련된 질환들이죠. 근데 기타가 있어요. 기타 질환이 이거랑 관계 없는 질환인데 이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환들이 무려 565명이나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신백질 이영양증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부신백질 이영양증이 뭐냐면요. 바로 선아 집사님의 둘째가 걸린 병이에요. 부신백질 이영양증. 네. 이게 한 5만 명 중에 한 명 걸릴까 말까 하는 병이고요. 그리고 옛날 영화 중에 로렌조 오일이라고 있었죠. 예, 그 병이에요. 그 병.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가 있으니 뭐냐면 이 아이가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병조차도 규명이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이것저것 먹이다가 로렌조 오일이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 기름을 먹였더니 조금 늦춰지더라. 근데 이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의학적으로 또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자, 부신백질 이 영양증이 뭐냐면요. 일단 모자 유전 질환입니다. 엄마와 아들 관계에서만 나타나요. 엄마와 딸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엄마와 아들 관계에 나타나는 성연속체에 있는 엄마의 X 있죠. 엄마의 X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단백질 중에 긴 사슬 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방산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그 중에 긴 거 있어요. 그거를 분해하지 못해요. 얘가. 선천적으로. 그거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몸에. 즉 이 긴 사슬 포화 지방산은요. 간단하게 단백질 같은 거 먹거나 아니 우리 몸에서도 합성을 해내요. 이거를. 우리 몸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분해 효소가 분해를 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효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긴 사슬 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에 쌓이겠죠. 우리 몸에 쌓이면 이 긴 사슬 포화 지방산이 하는 일이 우리 신경을 썩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뇌의 백질, 뇌를 녹여요. 그래서 신경학적 증상이 발병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뇌를 녹이고 이러기 때문에 언어마비, 청각마비, 시각마비, 그리고 뇌병변, 움직이지 못하고 사고가 안 되고 뇌질환을 앓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는 병이거든요. 이 병이 막 발생하려고 할 때, 발병이 시작하려고 할 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면 치료 확률이 50%가 넘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선화쌤과 통화하다가 우진이가 이걸 등록을 했고, 그쵸? 아니 아직 발병하기 안 했으니까 받지는 않을 텐데 언젠간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부모하고 그 누나 첫째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대요. 근데 다행히 이 우진이의 타입과 같은 사람이 한 대여섯 명 있긴 하대요 현재. 예. 근데 물론 우리 중에 우진이에 적합한 사람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2만 분의 1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도 우진이가 아니어도 이렇게 조혈모세포 기증이 이제는 옛날처럼 뼈를 뚫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헌혈이고 3일간 병원 1인실이면 호텔이잖아요. 거기서 먹을 거 다 주고 쉴 수 있고 영화 보고, 예, 그렇게만 우리가 하면 이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헌혈하면서 체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조혈모세포 성장 촉진제를 맞기 때문에 우리도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일입니다. 물론 그 조혈모세포 성장 촉진제의 부작용이 있대요. 열감과 몸살. 그래서 근데 그게 타이레놀 하나로 해결될 정도. 굉장히 경미하답니다. 우리나라에서 1,500건 이상의 시행이 매년 되는데 그 부작용으로 큰일 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당연하죠. 어차피 뭐 헌혈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좀 아셔야 합니다. 네, 많이 알려야 돼요 이거를. 많이 알려서 주변에 40대 이하 젊은 친구들 헌혈 요즘에 많이들 하잖아요. 수아도 헌혈하면 휴가 나온다고 계속 하고 있더라고 이 새끼가. 예. 자, 미리 알아두세요. 헌혈 3번당 휴가 하루래요. 예. 그러니까 손수아 이놈 될 때마다 하더라고요. 그때 조혈모세포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기간에 만약에 기증해 3일을 쉬면서 포상을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1인실에다가. 되게 좋은 거니까 많이 신청하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하게 헌혈 정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홍보 부족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지금 뼈 뚫는 걸 알고 있잖아. 한소리도. 그래서 용어를 바꿉시다. 골수 기증이 아니라 조혈모세포 기증입니다. 네, 조혈, 뼈를 만드는 엄마 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를 기증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나이 먹으면 그거 다 아까 보셨죠? 적색골수거든요. 그게 적색골수가 누런 지방골수로 바뀌어요. 그거 활발하게 돼서 우리도 피 많아지고 비싼 주사예요 그거. 예, 그거 맞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로 윈윈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주변에 젊은이들 많이 알려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 애정쌤까지 가능해 나이가. 예, 애정쌤 밑으로 다 모여서 한번 가서 쭉 단체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 예. 그리고 헌혈 가능한 곳이 여기 무슨 역이었죠? 근처에? 작전역 근처에 하나 있고 청라에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사고를 드시든 뼈약을 드시든 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